안녕하십니까. 알파스트리트 파트너스입니다. 2025년 3월 13일 목요일 마감시장 보겠습니다. 코스피 지수가 0.05% 빠져서 257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코스피 거의 보합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오늘 선물 옵션 만기일이었는데요. 근데 만기일에 원래 좀 변동성이 커지는 경향이 있는데 또 오늘같이 결국에는 이렇게 싸우다가 그냥 보합으로 마감하는 그런 날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외국인은 제법 많이 팔았습니다. 거의 3,700억 정도 팔면서 뭐 외국인 매도에 비하면 그래도 뭐 지수가 선방을 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코스피 사실 그 장 초반에 오르다가 상승폭을 다 반납을 한 거거든요. 이게 미국이 장이 계속 안정이 되지 않고 있어서 그런데요. 어제 이제 밤에 미국 증시가 좀 반등을 했거든요. 다우는 못 오르긴 했는데 나스닥이 1.2% 이렇게 오르면서 반등을 하는가 싶었는데 지금 다시 선물에서 빠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S&P 같은 경우는 어제 오른 거를 다 되돌려 버렸고요. 나스닥 같은 경우도 거의 지금 되돌리는 그런 수준입니다. 그래서 뭐 미국 증시가 참 좀처럼 반등을 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여전히 좀 이런 글로벌 센티먼트는 좀 나빠지고 있는 게 보이고 있습니다. 그래도 뭐 어제 종가 일단 기준으로 봤을 때는 계속해서 좀 반등 시도가 나오고는 있습니다. 특히 이제 어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랑 테슬라가 상당히 크게 반등을 했어요. 엔비디아가 6%가 올랐고요. 테슬라가 7% 이렇게 오르면서 반등 시도를 하고는 있는데 여전히 연초 대비로는 상당히 많이 빠졌거든요. 지금 연초 대비 보시면 테슬라가 38% 빠져 있고요. 엔비디아가 14% 빠져 있습니다.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하루 정도씩은 지금 반등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이게 이틀 3일 연속 지금 반등이 안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 미국 증시가 뭐 확실하게 반등을 했다고 보기에는 지금 어렵고요. 일단 어제 반등한 거는 이제 미국 CPI가 좀 그래도 잘 나왔습니다. 뭐 컨센서스가 2.9%였는데 2.8이 나오면서 가장 좋은 시나리오대로 갔고요. 그래서 물가는 조금 걱정을 덜었는데 뭐 여전히 이 관세 이 전쟁 이거에 대한 우려가 커가지고 경기 침체 우려 계속해서 좀 지속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. 채권 금리가 근데 좀 별로 안 빠졌어요. 계속 뭐 4.2%대까지는 오는데 확실히 뭐 트럼프 정부나 뭐 아니면 시장 참여자들이 원하는 그런 금리 수준은 좀 3자를 보기를 원하는 것 같거든요. 3.9나 뭐 이 정도까지 한번 내려오기를 바라는 것 같은데 채권 금리 참 안 내려옵니다. 그러다 보니까 뭐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도 좀 쉽게 그렇게 기대는 할 수가 없고요. 원래는 뭐 이렇게 물가가 좀 괜찮게 나오면 연준이 좀 금리 인하를 좀 빨리 해주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는데 실제로 지금 연준은 별로 뭐 그렇게 반응은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어쨌든 금리 인하라도 좀 빨리 됐으면 좋겠는데 그것도 일단 단기간에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어제 뭐 일부 이런 빅테크들이 좀 반등을 해줬고요. 애플은 1.7% 빠지면서 계속해서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필수 소비재 쪽이 많이 빠졌습니다. 보면 P&G가 2.7% 빠졌고요. 월마트도 2.5%, 펩시 같은 경우는 2.7% 빠지면서 원래 잘 움직이는 종목이 아닌데 어떻게 보면 좀 이 필수 소비재가 최근에 하락장에 좀 잘 버텼거든요. 그러다가 이제 좀 같이 빠지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. 헬스케어 같은 경우도 대체적으로 좀 하락을 했고요. 그래서 뭐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뭐 미국 영향도 받기는 하는데 사실 우리나라 이제 내부적인 이슈들이 좀 많이 있어가지고 그런 게 어떻게 될까 좀 궁금했는데 일단은 오늘 기대하던 상법 개정안은 통과가 됐습니다. 그래서 거의 한 3시 조금 전에 2시 50분 뭐 기사인데요. 이때쯤에 이제 통과가 된 걸로 보이고요.
사실 상법 개정안이 통과가 되면 좀 외국인들이 반응이 있을까 했는데, 네, 뭐 외국인 매도로 봤을 때는 일단은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. 일단은 이게 뭐 국회에서 통과는 됐지만은 지금 네, 여당 쪽에서는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게 어쨌든 대통령이 이제 공표를 해야지 법이 이제 발효가 되는 거라서 만약에 거부권을 행사를 한다 그러면 또 굉장히 늦어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거부권을 행사한 거를 다시 또 통과를 시키려면 거의 뭐 정권이 바뀌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참 역시 쉽게 이렇게 흘러가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이번에 또 금감원장 같은 경우는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또 하기도 해가지고 뭐 통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네, 그래서 어쨌든 이게 뭐 15일 내로 이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니까 뭐 15일 동안 아무 얘기가 없으면 네, 통과가 되는 걸로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네, 어쨌든 이제 뭐 첫걸음을 내디딘 거고요. 상법 개정이 되면 이제 차차로 우리 시장은 조금씩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기반을 가질 걸로 이제 기대를 하고 있고요. 앞으로도 이제 보면 뭐 그 배당소득 분리과세라든가 의무 공개 매수제도 이런 것들이 얘기가 지금 조금씩 나오고 있습니다. 네, 이런 것들이 하나둘 고쳐지면 우리 시장도 좀 선진화가 되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주요 종목을 보시면 일단은 반도체 같은 경우는 아침에 오르다가 상승을 거의 다 반납을 하고요. 거의 보합 수준에서 마감을 했습니다. 삼성전자는 0.36% 빠졌고요. 하이닉스는 0.4% 올랐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상당히 좋았는데요. 네, 오늘 6% 오르면서 다시 70만원대 회복을 했습니다.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뭐 최근에 좀 70만원 넘고 나서는 제법 조정이 있었거든요. 3일 연속으로 이렇게 하락을 하기도 했고요. 네, 그래도 또 다시 이렇게 70만원대 회복을 하는 걸 보면 역시 뭐 네, 지금 현재 방산의 이런 모멘텀 자체는 아주 강하다는 것을 좀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리고 조선주도 좀 반등을 했습니다. HD 현대중공업이 4.7% 올랐고요. 하나오션이 3.5% 상승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현대차 그룹주 같은 경우도 좀 올랐는데요. 현대차가 1.4%, 기아가 1.3% 상승을 했습니다. 네. 그리고 경영권 분쟁이 계속되고 있는 고려아연의 주가는 상당히 변동성이 큰 그런 모습입니다. 오늘은 10% 이렇게 하락을 했습니다. 네, 그리고 또 방산주죠. 현대로템 요즘에 굉장히 좋은데 현대로템도 오늘 10% 오르면서 네, 오늘 사상 최고가 또 경신을 했네요. 네, 그래서 뭐 지금 우리 시장을 주도하는 이런 방산주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뭐 오늘 사실 뭐 상법 개정도 좀 국회 통과가 되고 그래서 좀 지수가 오르면 좋았을 것 같은데 네, 뭐 좀 오르지는 못해가지고 좀 아쉬운 그런 모습은 있고요. 결국에는 좀 미국 시장이 안정이 돼야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계속 선물 시장을 보면 이렇게 막 빠졌다가도 또 플러스가 났다가 뭐 다시 또 막 되돌리고 좀 상당히 이런 움직임이 큰데요. 그만큼 지금 미국 시장이 좀 갈팡질팡하는 그런 모습이고요. 지금 이 변동성 지수를 보시면 빅스가 상당히 높습니다. 지금 24 뭐 이렇게 되는데 이게 사실은 빅스가 한 15 정도까지 떨어져야지 이제 시장이 좀 안정된다고 이렇게 보이는 건데 확실히 빅스가 이렇게 20을 넘어갔다는 거는 미국 시장이 계속해서 좀 변동성이 크다는 얘기고요. 이런 트럼프의 관세가 너무 지금 좀 현실화가 되고 있고 자꾸만 이렇게 좀 다른 나라들이랑 이제 갈등이 커져가는 그런 모습이라서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그 방향성이 좀 잡히고 어느 정도 좀 소강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야 될 것 같은데 네, 아직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닌가 네, 그런 생각이 듭니다. 네. 그래서 뭐,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그래도 뭐, 미국 시장에 비해서는 좀 선방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런 뭐, 일봉 차트나 이런 걸 봐도 저점을 일단은 높여가는 이런 추세를 형성을 하고는 있습니다. 네, 그래서
어쨌든 뭐 오늘 상법 개정도 국회에서 통과가 됐으니까 뭐 이렇게 좀 우상향으로 그래도 갈 수 있지 않을까. 네, 그렇게 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 시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